사진은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진 안에 구현되어 있는 욕망의 고유한 속성, 즉 욕망에 새겨진 개별적인 서명을 보게 됩니다. 사진가들은 직관, 절묘한 타이밍, 고유한 관점, 피사체에 다가가는 신중함으로 숨겨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 되곤 합니다.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단의 1차 목적은 오르내리기 위함이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조금 더 기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상징적인 계단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계단,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계단은 올림픽의 단상입니다. 이거 자체는 말 그대로 오르려는 목적이 없죠.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태극기 또한 그 계단의 높이에 맞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국기별로 차등을 둔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무대 연출처럼 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트릭스 2에서 어떤 액션씬이 일어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 계단이 너무 유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쿠웨이트에 촬영 갔을 때 쿠웨이트는 아무래도 굉장히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롯데월드처럼 돔 형태로 건축물을 쇼핑센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복합센터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럭셔리 브랜드가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원형 계단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쭉 있는데 와, 그거 탔을 때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왜 유럽이나 예전에 서양이나 어쨌든 그 미국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이 나선형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보여주면서 등장시키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대박. 살면서 북선 에스컬레이터 본 적 사람들 없을까? 방금 이거 신나서 2번 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쇼핑몰 미쳤다. 규모. 프로이트가 정의한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총 3단계 혹은 3가지의 층위로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중에 이드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육체적 본능으로 자아와 초자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관장하고 내부의 욕구나 긴장, 충동 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드는 자아와 초자아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성격을 구성합니다. 자아는 이드의 요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초자아가 조금 중요한데요. 초자아는 도덕적 완성과 이상을 추구하도록 평가하고 비판하는 재판관 혹은 심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우리를 평가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존감을 나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아주 많은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는 되고 싶어 하는 나 혹은 이상적인 나, 되려는 나, 그러니까 초자아의 영역에서 현실에 되지 못한 나, 자아의 영역,
계속해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나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초자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되고 싶어하는 나가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보통 무너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장기에 부모의 통제력과 지배력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초자가 성장하지 못해서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는 마마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더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구현해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영화입니다. 회사원 마리오는 애인 샘과 결혼하고 싶은데 샘이 나는 이제 빚을 좀 갚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회사 돈을 들고 도망을 치고 낡은 베이츠 모텔에 숙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온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마리온의 언니와 애인인 샘과 탐정이 마리온의 행방을 찾다가 베이츠 모텔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파헤치는 내용이 영화 사이코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에 아주 강력한 스포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사실 스포라고 할 게 없죠. 이게 지금 1960년대 영화인데 거의 뭐 지금 60년이 지난 영화니까 이미 다 안다고 보시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노먼 베이츠는 마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인 남자입니다. 노먼 베이츠의 엄마인 베이츠 여사님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먼 베이츠가 엄마의 시신을 2층 방에다가 엄마의 침실에다가 놓고 엄마의 옷을 입으면서 엄마와 자아분열하는 성격으로 대화를 하죠.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알프레드 히치콕은 노먼 베이츠의 연기를 이렇게 층별로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노먼 베이츠의 어떤 그 애고의 영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주의 영역. 2층, 그러니까 초자의 영역은 노먼 베이츠가 엄마의 지배력 하에 놓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면서 엄마가 되려고 하는,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1층, 원래의 인격인 노먼 베이츠의 공간에서는 노먼 베이츠로 생활하지만 2층 슈퍼에거의 공간으로 올라가면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며 엄마의 머리를 뒤집어 씁니다. 자신을 통제하던 엄마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던 노먼 베이츠는 스스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자기의 살인사건이 혹은 자기의 어떤 범죄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엄마의 육체를 지하,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이드의 공간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영화에서 저는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먼 베이츠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로우 앵글로 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선 자체가, 그 카메라 앵글 자체가 에고의 영역에서 초자의 영역,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격이 변하다,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올라가죠. 그랬는데 카메라가 천천히 그 노먼 베이츠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도 저속합니다. 그런데 그 저속한 그 대화를 따져본다면, 그 저속한 대화를 이해해본다면 그 대사가 이드의 공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카메라는 어떤 그 무대 위에 세트, 이 드론 뷰, 그 부감샷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노먼 베이츠가 엄마의 시체를 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 촬영에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진짜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층별로 잘 구현을 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진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거기에 계단이 사용이 됩니다. 자아에서 초자아의 공간으로 넘어갈 때 공간과 공간을 이어가는 그 수단으로서 계단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셀카 많이 찍으시죠? 우리가 줄여서 셀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사진 용어로는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자, 어쨌든
셀카를 어떻게 찍습니까, 보통?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보통 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습니까? 그렇지 않죠. 셀카는 보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찍게 됩니다. 점점 더 선이 올라가고요. 점점 더 셀카봉을 이용해서 저 멀리서 찍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셀카를 우리는 위에서 찍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 잘 나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셀카가 왜 잘 나오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고, 소위 말해서 하이앵글로 셀카를 찍는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즌1 때 단위 크기 각도 기억나시죠? 앵글을 통해서 인물과 인물 간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단순히 예쁘게 찍기 위해서 라고 생각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어와라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찍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는 증명사진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언어학에서 따르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남과 나와의 차이점이 나를 나로 존재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세의 계단에 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타고 신사 출세 석단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고요. 도쿄타워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의 명령으로 새로 설치된 에도의 수도를 화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신사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도쿄만의 모습이 보이는 아타고야마 정상에서 구경꾼들을 상대로 찻집이 잘 되고 있는 그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하늘에서 비사문천왕의 사자가 출세의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 위쪽을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마치 이 신사가 하늘에 맞닿은 것처럼 묘사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여기가 왜 출세의 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한 쇼군이 지나가다가 이 산 정상에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것에 감탄해서 신하들에게 매화나무를 꺾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해서 내려서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쇼군이 안 된다고, 말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돼. 뭐 쇼군이 약간 좀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아무도, 왜냐면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이 말 타고 올라갔다가는 낙마할 위험이 크고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무명의 병사가 말을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매화를 꺾어서 이게 쇼군에게 헌상함으로써 말의 명수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출세했다고 해서 명명된 이름이 출세의 계단이 된 겁니다. 이후에 라쿠텐의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틈날 때마다 여기를 찾아서 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치에게 매화가지를 헌상하기 위해서 출세의 돌계단의 정면 계단의 이름 오토코자카를 올라가는 마가키 헤이쿠로의 그림 또한 있습니다. 네, 여기가 계단은 총 86계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이 출세와 이 계단이라는 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뭔가 이 계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 계단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연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숨이 찬데 저는 이제 매일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막부의 명이라면 태산도 대수롭지 않도다. 장사의 승마술은 하늘을 나는 새와 같구나.
와, 이거 뭐 말이 엄청 청산유수입니다. 이 정도 해야지 좀 출세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기세등등할 일인가 좀 싶기는 한데요. 참고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출세 계단에서 본인의 출세를 빌기 위해서 신사를 가는데, 오토코자카를 통해서 올라가고 다시 이 계단으로 내려오면 출세를 하지 못하고 그 옆에 경사가 완만한 온나자카라는 계단으로 내려와야지 이 서사 그리고 이 출세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처에 좋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계단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순히 그냥 계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무대 장치로 쓰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영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영화를 잘 보시면 특정 상황에 계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혹은 계단 어딘가에서 만나서 싸우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닮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켄 로치라는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입니다. 둘 다 영화를 보면서 계단이 그 인물들의 어떤 동선에서 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특정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구나. 공간이 이동하지만 내면 세계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고 한번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